병원 로비에는 낯빛이 길게 깔려 있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며 바닥을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각각의 사연을 안고 앉아 있었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호출음만이 정막을 잘게 찢고 있었다. 그런 평온함을 깨는 첫 목소리는 너무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 병원 맞아요? 왜 이런 사람을 들여보낸 겁니까? 구두굽이 바닥을 3번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불쾌한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몰렸다. 휠체어에 앉은 강도연은 고개만 천천히 들어 문 쪽을 바라봤다.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오랜 시간을 버틴 사람만이 지닌 굳은 기색이었다. 그의 양손은 팔걸이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히 떠올라 있었다. 문 앞에는 허름한 목도리를 두른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낡은 가방끈이 어깨를 파고들 정도로 오래되어 보였고 옷자락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원 공기에 익숙하지 않은 듯 들어서며 2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로비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간호사가 한 손을 들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얘야, 여긴. 그러나 간호사는 소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며 말끝을 흐렸다. 그 시선의 끝에는 휠체어의 강도연이 있었다. 소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약간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들었다. 어린아이 특유의 서툴고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도연의 수행 비서가 소리 없이 앞으로 나섰다. 정돈된 정장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기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말끝에는 얕은 비웃음이 스며 있었다. 소녀는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주변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눈썹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감정이 흔들리는 기색 없이 다시 시선을 도연에게 고정했다. 도연의 얼굴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있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했고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흔들림이었다. 소녀는 양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다. 가방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바스락거리고 있었고 그 종이의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순간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순간 로비 전체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기침하던 사람도 안내 책자를 넘기던 사람도 모두 동작을 멈춘 듯했다. 바닥 위로 떨어지던 햇빛마저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비서는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그의 말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비서를 보지 않았다. 그저 도연만을 바라보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 눈빛은 어른처럼 안정돼 있지도 않았고 아이처럼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에게 내밀어진 단단한 믿음 같았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을 톡 건드린 듯한 아주 작은 변화를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이 소녀에게 완전히 닿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로비의 공기는 더욱 묵직해졌다. 소녀는 다시 한번 입술을 다물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비서는 짜증을 참지 못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경비, 이 아이 좀 밖으로. 그때였다. 강도연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아주 작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그 움직임을 놓쳤겠지만
소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시 커졌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도연은 작게 입을 떼었다. 잠깐. 그 한마디에 비서의 움직임이 멈췄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소녀로 그리고 도연으로 번졌다. 소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도연은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불신도 조롱도 없었다. 놀라움과 혼란이 아주 얇게 뒤섞여 있었고 그것이 천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중이었다. 마침내 도연이 입술을 움직였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끈을 놓고 두 손을 또렷하게 아래로 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을 대신 전하는 듯한 손짓이었다. 그 순간 정적이 더 이상 로비를 지배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해졌다. 바람도 빛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것이 그 한 지점에 모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의 인생뿐 아니라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도 오래 남을 장면이 되고 있다는 걸. 로비를 가득 채웠던 정적은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움직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멈춰 서 있었고 간호사마저 손을 허공에 둔 채 다음 행동을 잊은 듯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분위기는 팽팽했다. 도연은 휠체어에 앉은 자세 그대로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 오므렸다. 손끝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소녀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소녀의 반듯한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아래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단단함은 오히려 어른들에게서 보기 드문 진심처럼 보였다. 주변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래도 집 없거나 그런 애 같은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여자가 맞장구 치듯 속삭였다. 그러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병원에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녀의 귀까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한번 고르고 가볍게 눈을 깜빡이며 도연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마치 그 말들이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수행비서가 피식 웃으며 팔짱을 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길에서 뭐 주워와서 들이민 건 아니겠죠? 그의 말투는 대놓고 소녀를 낮춰보고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가벼운 조롱은 더더욱 컸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저 아이가 뭔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어딘가에서 이상한 글 보고. 하지만 소녀는 간호사를 보지 않았다. 그저 도연한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도연은 눈썹을 아주 조금 찌푸렸다. 그가 표정을 드러내는 건 오랜만이었다. 그의 얼굴을 비추는 천장의 조명은 따뜻했고 그 빛 아래에서 그의 이마에 드리운 주름이 조금 더 깊어 보였다. 넌. 도연이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냐? 그 말은 부정도 경고도 아니었다. 단지 믿기지 않는다는 혹은 알고 싶다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알아요. 짧고 흔들림 없는 대답이었다. 비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냈다. 그래요? 이분이 누군지 안다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무슨 장면인지도 알아야겠네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무례한 건지. 하지만 소녀는 비서를 향해 시선을 보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무례한 게 뭔데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작은 파문처럼 부스럭거리기 시작했다.
당황한 사람, 불쾌한 사람, 흥미를 느낀 사람,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 하나는 있었다. 모두가 소녀의 외모와 태도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다. 비서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며 힘주어 말했다. 넌 내 꼴을 거울로 보고 말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떤 사람들 앞인지 똑똑히 알아야지. 소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은 묘했다.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맞서는 방법을 이미 배워온 사람처럼 보였다.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건 어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다. 순간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도연은 숨을 한번 가쁘게 들이켰다. 그 숨소리는 오히려 로비의 정적을 더 깊게 만드는 듯했다.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레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얘야, 너 지금 많이 긴장했나 보다. 그냥. 그때 소녀가 간호사의 손을 가볍게 밀어냈다. 거칠지 않고 단호했다. 그리고 다시 도연에게 말했다. 회장님은 제 말 들어야 해요. 도연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누군가에게서 오래 잊고 있었던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왜?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예상보다 진지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살짝 앞으로 다가섰다. 한 발 아주 조심스럽게. 그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 차가운 바닥 위로 비친 그녀의 그림자와 도연의 그림자가 닿았다. 그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병원 로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데는 충분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다시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서 떼지지 않았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번 일어난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도연과 소녀 사이의 공간은 묘하게 좁아지면서도 아직 닿지 않은 온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틈을 비서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 아이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턱 밑에 얹었다. 회장님, 그냥 경비 불러서. 소녀가 비서를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명확한 거절이 담긴 눈빛이었다. 마치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어린 짐승 같았다. 소녀는 작고 낮게 말했다. 내 말 회장님이 들으면 돼요. 그 말에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린아이의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묘하게 사람을 멈춰 세우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마다의 판단이 담긴 속삭임이 계속해서 흘렀다. 애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런 애 어디서 굴러온 건지. 요즘 봉사단체 같은 데서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 속삭임은 작았지만 소녀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가까웠다. 그러나 소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비서 뒤에서 살짝 보이는 도연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흔들림을 숨기려는 무표정이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연의 얼굴에는 읽을 수 없는 떨림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다. 비서는 다시 소녀에게 다가갔다. 너 이름은 뭔데? 말 못해? 어디 보호자라도 있지? 소녀는 비서의 말을 끊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회장님만 알면 돼요. 아니, 얘가 비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때 소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한 걸음은 작았지만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만큼
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회장님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다시 한번 주변 공기를 흔들었다. 경악, 비난, 조롱, 놀라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중년 여성이 소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재벌 회장을 어떻게 일으킨다는 건데. 누군가 뒤에서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소녀는 그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도연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 알고 있어요. 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약간 숙여 소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불편함과 궁금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넌 대체 뭘 안다는 거냐? 도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소녀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 숨소리는 주변의 풍경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렸다. 마치 그 한 호흡에 무언가 오래된 사연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소녀는 말했다. 회장님 일어서고 싶잖아요. 도연의 손이 팔걸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소녀가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본 것 같은 순간적인 반응이었다. 비서는 황급히 손을 뻗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장님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녀가 조용히 비서의 말을 끊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깊게 울렸다. 도연은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넌 누구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안쪽을 손으로 더듬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구겨지고 모서리가 달아있는 오래된 종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종이에 쏠렸다. 도연의 눈빛 역시 그 종이를 향했다. 그러나 소녀는 아직 펼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가슴에 가볍게 붙이며 말했다.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지금은 회장님이 먼저 알아야 해요. 도연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거짓말을 알아차릴 때의 반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을 불러올 때 나타나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반응이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다. 로비에 서 있는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회장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오래된 상처를 알고 있는지. 하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도연은 소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또 한 번 흔들렸다. 로비의 웅성거림은 잠시 잦아든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억눌린 긴장과 질문들이 부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도연을 둘러싼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 두 사람 사이에만 있었다. 어쩌면 둘만 알고 있는 흐름이 생긴 듯 묘하게 서로 끌리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었다. 소녀는 손에 든 종이를 조심스럽게 쥐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라기보다 오래 준비해온 일을 앞둔 사람의 떨림 같았다. 종이의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으로 달아 있었고 잉크는 시간에 눌려 조금 번져 있었다. 비서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다시 경계심을 드러냈다. 뭐야, 그게 어디서 주워온 건데?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지만 그 목소리 아래에는 미묘한 불안이 깔려 있었다.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를 살짝 펴서 가슴 가까이 붙들고 도연의 눈을 바라봤다. 이건 회장님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또 한 번 뒤틀렸다. 많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젓거나 조소를 흘렸다. 저게 회장님 거라고? 애가 별말을 다 하네. 저런 거짓말은 좀.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아주 짧게 멈추었다. 그 짧은 정적을 알아챈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소녀는 놓치지 않았다. 소녀가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하자 비서가 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이봐, 가까이 오지 마. 그거 일단 이리 줘. 그러나 소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비서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번졌다. 소녀는 종이를 더 단단히 쥐었다. 그 작은 손에 억눌린 무언가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비켜. 비서는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회장님? 하지만 이론의 말은 비켜.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였다. 비서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물러섰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를 도연에게 건넸다.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몇 년의 시간을 건너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는 그 찰나 아주 옅은 떨림이 전해졌다. 소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잠시 숨을 멈췄다.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종이를 펼치는 동안 그의 손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였다. 마치 어떤 기억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비서가 불편한 듯 뒤에서 말했다. 회장님, 저런 건 그냥. 그러나 말끝은 종이 한 줄을 읽는 순간 끊겼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한 번 들이켰지만 그 숨소리는 마치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종이 상단에는 한 줄이 크게 적혀 있었다. 환자명 한미정. 도연은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입술이 조금 열려 있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비서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저 설마 그 이름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엄마예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소녀에게 쏠렸다. 그러나 소녀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저 도연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서류 회장님이 쓰신 거예요. 도연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다.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종이에 박혀 있었다. 종이 아래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 한 줄이 있었다. 볼펜으로 급히 쓴 듯한 필체. 그러나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비용 전액 지원 강도연. 비서는 당황한 듯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렸다. 아니, 그건 오래전에 회장님이 단지.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도연은 마침내 얼굴을 들어 소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혼란, 충격, 그리고 오래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고 흔들렸다. 소녀는 종이를 가볍게 눌러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순간 로비의 공기 온도가 낮아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가늠하려 했지만 아무도 이 장면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소녀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엄마는 회장님이 살려줬대요.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종이를 보는 눈동자만이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다. 로비 전체가 둘 사이의 조용한 균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도연은 종이를 다시 손에 꼭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소리는 가늘고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식은 기운으로 떨리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한복판에서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굴레가 갑자기 풀려버린 사람 같았다. 소녀는 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녀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회장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난도 울먹임도 아니었다. 오히려 단단한 사실의 전달 그 자체 같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도연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비서는 빠르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저 아이 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래된 지원 서류 하나 있다고 해서. 도연이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방금 전과 달랐다. 혼란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분명한 단단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만해. 비서는 순간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마음속 불편함은 감추지 못한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소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종이 아래쪽에 희미한 글씨를 손끝으로 쓸었다. 엄마는 회장님이 안 오셨던 날도 기다렸어요. 그 말은 로비 전체를 흔들었다. 비서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회장님 일정이 바쁘셔서.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깊게 울렸다. 내가 그날 가지 못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그날 혼자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기다렸다고. 비서는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저게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회장님이 그 당시 얼마나 바쁘셨는지. 도연의 손이 팔걸이를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원 전체에 울릴 만큼 무거웠다. 바쁘다고 해서 기다린 사람을 외면해도 됐단 말이냐? 비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 두려움, 그리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소녀는 도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종이를 다시 건넸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그 안에는 한미정이라는 이름 아래 손글씨 메모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도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어딘가 깊은 서랍에서 잊혀져 있었을지 모른다. 소녀가 말했다. 엄마는 회장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비서는 난처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병원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께 신뢰가 되는. 그러나 소녀는 비서를 곧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신뢰는 아저씨들이 했어요. 비서는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 소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아플 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돈도 힘도 없다고 무시했어요. 로비의 사람들이 동시에 비서를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냉랭해져 있었다. 소녀는 달아오른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근데 회장님은 달랐어요.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비서는 당황해 대꾸했다. 회장님은 그저 지원이 아니에요. 소녀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엄마 손 잡아줬어요. 도연의 눈빛에 아릿한 감정이 번졌다. 그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비가 오던 날 환자 한 명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던 그 장면. 그 환자가 바로 이 소녀의 어머니였다. 소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근데 아저씨들이 그걸 가로막았어요. 비서는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녀가 의자 앞에서 군침을 삼키며 말했다. 회장님이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못 온다고 괜히 기대하지 말라고. 로비가 웅성거렸다. 비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도연이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그게 사실이냐? 비서는 비틀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그때 상황이 회장님 일정이 너무. 대답해라. 도연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고 깊었다. 비서는 결국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네. 저는 환자한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못 오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그때는 회장님 상태도 안 좋았고 다른 일정도 많아서. 도연의 손이 팔걸이를 세게 내려쳤다. 비서는 놀라 몸을 움찔했다. 로비 전체가 그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다. 도연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한미정 씨는 나를 기다렸어.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다시 소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뼈아픈 죄책감이 진득하게 번지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아저씨들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 믿었어요. 비서는 초조하게 손뼉을 부딪혔다. 회장님, 이 아이 말은 너무.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그 말은 단순한 제지가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로비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엄마는 회장님 보고 싶어 했어요. 끝까지. 도연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소녀를 향한 것이자 이미 떠나간 한미정에게 향한 것이었으며 스스로에게 내리는 응징과도 같았다. 로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로비에는 아직도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도연이 내뱉은 짧지만 진득한 미안하다는 말이 둥글게 퍼져나와 사람들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앉은 듯했다.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고 작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소녀는 도연의 눈을 살며시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오래된 후회, 그리고 무너지는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 소녀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흔적을 보았다. 마치 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리는 움직임. 도연은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다. 구겨진 흔적, 오래된 잉크, 그 아래 적힌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시간이 불쑥 떠올랐다. 그는 종이를 떨리는 손끝으로 잡은 채 숨을 한 번 천천히 들이켰다. 그때 그녀가 많이 힘들어했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고 상처처럼 아팠다. 소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아팠어요. 비서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를 낮추려 애쓰며 말했다. 회장님,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이 말이 과장됐을 수도 있고. 도연의 눈이 비서에게 돌아갔다. 시선만으로도 강하게 눌렀다. 과장은 내가 했던 것 같군. 비서는 말문이 턱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소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맞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인가? 소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은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만나면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그 떨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다. 마치 견고하게 차단해둔 감정의 문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스쳤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했다. 그저 재벌 회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 그녀에게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선명했다. 그때 내가 너무. 소녀가 끼어들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어요. 도연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며 물었다. 정말? 소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엄마는 회장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었대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도연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래된 죄책감과 회한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경비가 한 발 내디디며 말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비서님이 호출을. 도연이 손을 들어 경비를 막았다. 필요 없다. 돌아가라. 경비는 눈을 굴리며 비서 쪽을 바라봤지만 비서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경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로비에는 더 이상 소란이 없었다. 남은 건 도연과 소녀, 그리고 그 둘을 감싸는 조용한 공기뿐이었다. 소녀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일어서고 싶죠? 도연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떴다. 비서가 그 말을 듣고 급히 나섰다. 이 아이, 또 그런 소리. 비서. 도연이 단호히 말했다. 잠깐만. 비서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도연은 천천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일어서고 싶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을 고백이었다. 도연은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상태를,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가장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다. 소녀는 가만히 그의 곁으로 걸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었지만 소녀의 눈빛은 오직 도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럼 회장님, 제 말 믿어요. 그 말은 어린 목소리였지만 얼음보다 더 단단했다. 회장님은 일어설 수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거의 희망이라 할 만한 떨림이었다. 정말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질문에는 기대와 무력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소녀는 단호히 말했다. 네,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도연의 무릎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도연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의 마지막 신뢰이자 오랜 약속을 대신 전하는 목소리였다. 로비의 공기가 소리 없이 뒤흔들렸다. 그 뒤흔들림 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조금씩 변했다.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손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 말 믿어보겠다. 소녀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로비의 공기는 더는 차갑지 않았다. 긴장과 오해로 뒤틀려 있던 공기가 느리지만 분명히 풀려나가며 마치 오래된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조용히 고르며 눈앞에서 벌어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강도연은 휠체어를 잡은 손을 천천히 풀었다. 지금껏 그가 보여준 적 없는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 손끝에 담긴 변화는 누구의 눈에도 명확했다. 그는 이제 일어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곁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왔다. 마치 급하게 움직이면 그의 마음이 다시 닫혀버릴까 조심하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소녀가 말했다. 회장님, 제 손 잡아보세요. 비서는 재빨리 나섰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무릎 상태는 이미. 조용히. 도연이 짧게 말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단호함이었다. 비서는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소녀는 조그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작고 상처도 있고 오래 쓰인 지우개처럼 달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손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도연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느리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소녀의 손에 닿는 순간 주변 공기가 또 한 번 움직임을 멈춘 듯 했다. 소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회장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연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요. 소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조금만 일어나 봐요. 도연은 팔걸이를 잡던 손을 조금씩 풀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비서가 혼란스러운 얼굴로 다급히 말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무리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마.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누군가에게 의지에 살아온 목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소녀는 도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힘을 주는 감각만 느껴보세요.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고집스러웠고 몸은 쉽게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로비의 사람들은 숨을 삼킨 채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참았다. 도연이 낮게 신음했다. 하,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군. 소녀는 말했다. 그 느낌이 시작이에요. 그는 소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녀는 그의 무릎과 발목을 살펴보며 말했다. 회장님, 다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움직일 준비는 돼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위로 올려 잡았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면 몸도 따라온다고. 그 말은 도연의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듯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키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그의 몸과 함께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도연은 팔을 힘껏 짚었다. 팔목이 떨리고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비서가 절규하듯 말했다.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다. 위험해도 해보겠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앞으로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비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간호사는 경악한 눈빛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도연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절망의 떨림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떨림이었다. 소녀가 속삭였다. 됐어요. 회장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도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군. 그리고 그의 몸이, 그의 허리가, 그의 다리가 아주 조금, 정말 기적처럼 아주 조금 들렸다. 로비 전체에서 울음과 탄식이 섞인 놀라움이 터져나왔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움직였다. 소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머금었다. 네, 움직였어요. 도연은 신음을 내뱉으며 다시 휠체어로 앉아 내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없었던 빛이 떠올랐다. 그 빛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알았다. 방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기적처럼 다시 시작됐다는 걸. 도연이 잠시 몸을 일으켜 세웠던 순간 병원 로비 전체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 믿었던 다리가 조금이라도 들려 올랐다는 사실은 마치 돌에 박힌 문이 처음으로 끼익 하고 열린 순간 같았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모두의 심장을 크게 흔들어 버렸다. 그리고 바로 지금 도연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한 변화가 떠올랐다. 실패의 그늘도 절망의 흔적도 아닌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소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가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 회장님,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다. 한 번 더 해볼래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불안, 두려움, 기대, 희망 얇은 층으로 겹겹이 쌓인 감정이 슬며시 흔들렸다. 할 수 있을까? 소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움직였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비서는 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의사도 없이 이런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는 건 조용히 하라 했다. 도연은 짧게 잘라 말했다.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다시 소녀를 바라봤다. 가르쳐줘. 이번엔 제대로 일어서고 싶다. 소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럼 마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몸을 세워요. 도연의 손이 팔걸이를 천천히 놓았다. 그는 소녀가 내민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손에는 강한 의지가 실렸다. 소녀는 그의 무릎과 발목의 각도를 살피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조금 더 깊게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무게 중심이 다리에 닿을 만큼.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밀었다. 로비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팔꿈치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가 떨렸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통증과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소녀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지금 힘이 다리에 가고 있어요. 하? 도연은 낮은 신음을 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다. 거의 오래된 철문이 두 번째로 열리는 순간 같았다. 비서는 겁에 질려 외쳤다.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넘어지실 수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도연은 힘겹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단단함이 살아있었다. 소녀는 도연의 손을 더 단단히 감싸며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이에요. 도연은 혀를 깨물 듯 이를 악물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목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허리가 펴졌다. 사람들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한층, 한층, 허리가, 등뼈가, 어깨가, 자세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섰다. 어머. 간호사의 입에서 떨리는 감탄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막으며 숨을 삼켰다. 소녀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도연이 스스로 버티고 서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를 내려다봤다. 나섰다. 그 말은 놀라움과 감격이 섞인 울음 같은 목소리였다. 정말 섰어. 그는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서 있는 거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고맙다. 아냐.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회장님 힘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다. 그의 두 다리와 심장은 동시에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앞으로 비틀거렸다. 회장님, 비서와 간호사가 동시에 외쳤다. 하지만 소녀가 먼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 작은 손이 도연의 팔을 단단히 받쳤다. 괜찮아요, 회장님. 넘어져도 돼요. 소녀는 단단히 말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요. 도연은 몸을 가다듬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 했다. 떨렸지만 그는 버텼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다시 일어나면 되지.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순간 모든 이가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단순히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위에 다시 서고 있다는 것을. 도연은 소녀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겠다고 했지?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은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방금 전했구나. 소녀의 눈에 눈물 두 방울이 떨어졌다.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기적이었고 기적을 만들어낸 건 작은 소녀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로비 전체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만큼 그는 살아 있었다. 일어서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믿음이 만든 기적 당신도 느껴지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